인증에 인증 점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최초 인증 점검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자체적으로 한 것에 맞춰서 점수를 좀 환산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평가표가 그대로 우리 평가 심사위원들이 2명이 나오시게 되는데, 2명이 이거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총 25개 항목에 관련돼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86점 정도를 받으셔야지 안전하게 인증을 받으시는 거고요. 90점 받으시면은 90점 이상을 받으시면은 1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평가가 1년 정도 이제 자체평가로 바뀌시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이 되시면 2년 정도 자체평가로 이제 조사평가를 받게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25개 인증평가 항목에는 17개에 관련된 선행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햅색 관리, 다시 한번 햅색 플랜을 포함한 햅색 관리가 8개 항목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17개 선행요건 관리는 50점 만점이고요. 햅색 관리 8개는 그것도 또 50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제 햅색 관리를 빼고 선행요건 관리 17개는 그 안에 항목들이 뭐 5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막 이런데 결국에는 점수는 이 밑에 써 있는 기준 관리 현장으로 3점 정도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7개 항목들 중에 최초로 1번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선행요건의 이 기준이 부합되게 구축됐느냐를 보신다는 거고요. 그 부합된 부분으로 제대로 잘 구축되셨다면 그것이 어차피 이게 구축을 하시고 그냥 구축하시기도 전에 인증심사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최초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선행요건을 구축하시게 되고, 구축하신 것에 햅색 플랜을 포함한 7원칙 12절차에 의한 햅색 시스템,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되는데, 그 구축을 하셔서 완전히 구축된 새로운 시설에서 우리의 생산품을 최소 한 달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생산을 하시면서 유효성 평가를 통한 우리가 시험 성적을 최소 3회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야지만 인증심사의 기준으로서, 이제 물론 원부 재료의 시험 성적서를 포함해서 모든 갖춰야 되는 평가 서류들이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는 내가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 내가 신청한 유형과 품목의 이 생산을 통해서 내가 구축한 햅색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검증을 데이터로서 우리 시험 성적으로서 갖춰지셔야지만 인증심사에 나오셨을 때 그것을 검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 구축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이상은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생산을 하시고 그 생산한 것에 대한 시험 성적을 내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소 유효성 평가의 시험 성적은 공인된 시험 성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3회 정도의 3차례 이상의 논리적 개연성의 시험 성적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최소 한 달 정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의 생산을 하시면서의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구축된 이 선행 요건의 각 항목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를 보시게 되고요. 그 운영한 것과 기준 사이에 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 현장에서 그 우리가 기준서의 선행요건 기준서나 이 모든 이 기준서의 기준과 관리가 이게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시고, 현장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으로 안착돼서 운영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세 가지 항목에 맞춰 가지고 17개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17개의 점수가 굉장히 좀 한두 개 정도 그냥 통으로 뭔가가 안 돼 가지고 구축이 안 돼서, 또는 기준 관리 현장이 전혀 안 돼 가지고 하나씩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인증이 이제 인증 심사에서 바로 인증을 받으시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뭐 그건 이제 이 뒤에 이제 햅색 그 선행요건 관리 17개 말고 햅색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최소한 한두 개가 날아가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뭐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의 한두 가지 그 항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8개 중에 한두 개가 확 날아가고 한두 개가 구축이 안 되고 하면은 당장 인증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선행요건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결국에는 밀폐성이 굉장히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선행요건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햅셉 시스템으로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축하셔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지, 결국 그 GMP와 SSOP를 제대로 구축하시기 위해서 선행요건 관리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구축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를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밀폐다. 그러니까 최소 계구부를 통해서 최소 계구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물류, 인적 그 동선도, 이런 부분들의 서큘레이션과 공정 흐름도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교차 오염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평가표에도 결국에는 첫 번째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충 설치류, 다시 말해서 방충망서를 차단하고 해충, 비례해충이나 설치류 또는 보행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가 제대로 됐는지, 또는 그것이 위생적으로 관리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외부 연결 문의 상하 좌우의 밀폐, 그 다음에 공정실 각 공정에 구획된 공간들의 문의 상후 좌우 밀폐, 작업장 벽면, 바닥과 벽면과 천장에 그 틈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밀폐, 환풍구에 관련된 또는 방충망에 관련된 부분에 환풍기에도 흡기 배기나 아니면 배기, 이런 단독 배기에 환기구에 어쨌든 바람이 유입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외부에 설치된 우리 그 환풍기에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본다는 거고요. 환풍기를 사용 안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차단 필터가 닫혀 있는지, 닫힐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또 이제 확인하시는 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창문,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에 배수 거기 이 공기가 통하는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그 유입구, 공기 유입구와 그거의 위에 방충망 이런 부분에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구축되고 제대로 이렇게 다 잘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축하셨는지를 보는데, 사실은 방충망이 있으면은 뭐 밀폐가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창문을 안 두는 게 가장 좋고요. 창문을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예, 방충망이 아니라 완전히 통유리로 된 밀폐된 문을 열 수 없는 부분으로 구축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방충망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방충망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설치되고 이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운영되고, 또는 그 운영되고 설치된 부분에 현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 부분들이 이제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이제 일일 위생관리 일지나 공정점검표 일지의 기록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현장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면서 이것이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이제 뭐 우리가 구역을 이제 레이아웃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결구역과 준청결, 또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이런 부분에 분리된 구획 또는 그 안에서의 구분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은 되고 있고 정확하게 교차 오염이 발생 안 되도록 구획이 됐는지를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시설 외에 화장실, 부대시설들 이런 것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대로 구획 분리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차 오염이 발생 안 하도록 뭐 위생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화장실 가는 신발을 따로 신는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구축돼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획된 공간들 구획됐는지, 그 다음에 위생 절차에 의해서 개인 위생의 처리 기준을 구획별로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 화장실은 결국엔 제일 중요한 대장구균, 대장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식품에 오지 않도록 작업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이 건물과 이격된 건 아닙니다만 구획돼서 잘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고요. 화장실 내부의 손 세척, 건조, 소독 이런 부분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그것이 교차 오염을 발생 안 되도록 유지, 보수 또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구축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생용품에 관련된 게, 다시 말해서 거품 손 세정대라든지 아니면 핸드 타월이 있으면 핸드 타월이겠죠. 아니면 뭐 핸드 드라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손 소독 많이 하는 것처럼 알코올 손 소독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 용품들이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뭐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진 대로가 아니라 항상 화장실 갔다가 나오기 전에 손 씻고, 예, 손 건조 잘 해가지고 알코올로 소독까지 잘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비치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화장실용 슬리퍼와 실내화 또는 위생화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또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일 위생일지나 공정점검표를 가지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고요. 종업원의 출입 또는 이물 제거, 그런 이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장신구, 휴대폰 소지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어 샤워부스 이런 거는 큰데 아니고는 소규모 앱셉에서는 거의 구축을 잘 안 하시는 게 추세고,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끈끈이 롤러를 통해 가지고 두세 개의 끈끈이 롤러를 통해서 개인 어떤 이물들, 뭐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먼지, 뭐 여러 가지 보풀, 여러 가지 이물들을 다 그걸로 먼저 제거를 하시고,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걸 제거를 하시고, 손 잘 씻고 모든 부분에 개인위생을 다 철저히 하시고 우리 작업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개인의 모든 어떤 뭐 귀걸이, 팔찌, 반지, 심지어는 저 시계, 그 외에 안경 같은 경우도 알이 깨진 게 있는지 아니면 나사가 풀린 게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잘 놔두고 안에 안 가지고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휴대폰 특히 안 가지고 가는지, 개인 장신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중에서도 카타칼 이런 거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볼펜도 꽂고 이런 거 없이 꼭 정말로 우리가 일지 쓰셔야 되는 분들, 일지를 위한 볼펜들 외에는 그 외에 개인 물건들을 소지를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종사자가 출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물 제거를 확실히 하고 가는지, 그 절차를 지키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지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물 제거의 기준 설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준수해서 항상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생일지, 일일 위생일지와 공정점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우리가 위생전시를 통해서 항상 일반실이나 준청결, 청결실로 들어가시게 되고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손 씻고 그런 손의 위생, 개인 위생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세척 소독에 관련된 거, 결국에는 세척 소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위생복장, 위생복의 세척 소독, 또 위생복의 착용, 위생복의 검증한 위생복, 다시 말해서 반팔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만 반팔로 다닐 수는 없어요. 반팔을 만약에 입게 된다면 팔토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스킨인 이 피부가 밖으로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어떤 복장을 하셔야 되고, 웬만해서는 다 긴 팔로 마지막 밴딩까지 되어 있고, 요즘은 단추 이런 어떤 그 위생복을 안 입습니다. 거의 지퍼로 하고, 지퍼에서 이렇게 한번 그냥 천으로 이렇게 덮어 있든지 아니면 찍찍이로 이렇게 딱 닫히든지, 어쨌든 이런 단추 같은 경우도 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위생복, 그다음에 당연히 위생모는 모발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위생장갑, 그냥 일반 비닐 장갑이 아니라 라텍스로 되어 있는 위생장갑을 쓰셔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위생복 기준에 맞춰져 있는 위생복을 하고 이제 입시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지, 그 위생복의 그 관리, 다시 말해서 위생복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업장을 출입하는데 위생복을 입고 마지막 들어갈 때 절차,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퇴실할 때 절차, 이런 모든 절차들을 제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증을 하게 되고요. 웬만해서는 인증심사원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기분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슨하게 이렇게 좋은 낯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빨리 그냥 들어가서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위생복을 다 입고 있는 상황에서 좋게 우리 인증심사원들에게 개인 일회용 위생복들을 다 이렇게 비치된 위생복들을 갈아입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관리 규칙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현장이 이렇게 적용되는지도
심사 때 꼭 한 번씩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 세척 기준, 손을 어떻게 씻는 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서 표시가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손을 씻고 있는지, 그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는 거고요. 이 일지, 일일 위생일지 공정 점검표에 다 그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이제 포충등,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충망서 중에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이런 것들의 개체수가 정해진 곳에 제대로 있는지, 그 제대로 있는 것에 우리가 방충망서 기준에 맞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동절기 같은 경우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선행요건 안에 있는, 기준 안에 있는 부분으로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그 바퀴벌레 트랩 안에 있는 끈끈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포충등 안에 있는 끈끈이, 그 외에 보행해충 트랩, 그 다음에 G 트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준 안에 끈끈이 뭐 덮개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위치에 있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개체수를 잘 적시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신다는 거고요. 일반구역, 청결구역, 위생구역, 이런 부분에 포충 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치도, 높이의 설치, 그러니까 포충등 설치, 위치, 높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나의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개체수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이 담당자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이 실초 인증만이 아니라 조사평가뿐만이 아니라 항상 나왔을 때 담당자한테 이거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포충등을 다 해체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끈끈이를 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개체수를 쓰고 검수를 하고, 그것을 가는 것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 기준 이탈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뭐 기후가 따뜻해졌다든지 아니면 하절기로 들어가서 습도가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랬을 경우는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기준 안에서는 이탈이죠. 이탈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그 이탈의 무슨 부분의 이탈인지를 검증하셔야 되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밀폐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문 열어놓고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거기에 맞춘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충망서 관리 기록에 맞춰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정해진 구역의 방법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작업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청소 방법을, 이게 우리 햅셉 팀원이 청소하는 구역에 자기가 청소하는 기준을 아는지, 체함소사 나트륨의 희석량은 아는지, 희석 방법은 아는지, 또는 그것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헹궈야지만 이게 잔류되지 않는지를 검증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세척 소독 기준, 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지를 통해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수 트렌치,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식품을 직접 닫는 어떤 이런 그 테이블, 또는 그게 도마가 되면 도마, 아니면 용기면 용기, 우리 설비에 우리 식품이 직접 접촉되는 식품 직접 접촉 표면, 접촉되는 작업 도구에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 이런 부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에 관련된 것,
청소 다 해서 빨리 건조를 시키고 건조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린콜이나 이런 알코올을 통해서 소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지금 뭐 6가지에 관련된 부분의 기준 설정, 소독 확인, 뭐 청소 확인 이런 것들을 일지나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 7가지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 이 8가지 부분부터는 소비자의 불만, 다시 말해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물이 잘못된 것이 발생됐을 때 개선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개선 조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결과가 기록 유지됐는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결국에는 크레임 일지나 이물관리 일지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고요. 최초 구축되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안에 크레임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 다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방법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식품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침하는 탐침 온도계라든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식품에다가 이렇게 접촉시키는 이런 도구들을, 예를 들어서 온도 살균이나 이런 온도 심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 이 탐침 온도계 탐침봉이 세척 소독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그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CCP 모니터링 도구에 관련된 구비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보관하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는 세척하고 또는 사용하고 전후에 세척하고 또는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순서에 맞게 하는지, 그 기준은 있는지, 세척 소독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준수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일지나 이런 점검표 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시연도 시켜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같은 경우는 파손된 곳에 대한 부분 또는 제조 설비에 관련돼서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적합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 산 설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새로 뭐 완전히 구축된 것이 이상하게 공사가 됐는데 빼고는 그런 데가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어떤 설비나 아니면 우리가 시설 개선을 안 한 곳에서도 만약에 파손이 있다든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밀폐가 잘 안 된 곳이 있다든지 구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막아져 있거나 아니면 설비에서도 녹이 나 있다든지, 또 재질이 예를 들어서 절대 식품 제조 가공 공장 안에서 쓸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목재 이런 건 안 쓰죠. 그러니까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도마도 나무 도마, 아니면 뭐 칼도 손잡이가 나무가 있는 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재질들, 식품 공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검증 안 된 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어떤 도구들은 절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여가망을 하나 더 외부에 설치를 했다면 여가망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설비와 설비 사이에 인라인으로 관 또는 그것이 뭐 호스로 연결됐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적절성, 그거에 대한 시험 성적서,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직포나 이런 걸로 한번 싸가지고 뭔가 가열을 하는 공정이 있다면 그 부직포의 시험 성적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시게 되고, 설비에 대한 파손 또는 적절성, 녹, 그 다음에 관리, 그런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열기 또는 냉장, 냉동,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조그마한 냉장, 냉동고도 마찬가지고요. 설비로 되어 있는 저온 저장고, 그 냉동고, 이런 것들도 항상 온도에 관련된 것은 검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 온도는 10도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0도에서 10도 미만. 그리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미만이기 때문에 0도 이상에서 10도 미만이 일반 냉장 온도고,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계, 장착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검침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교정, 그 외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계측 장비, 저울, 온도계, 타이머, 여러 가지 이런 계측 장비들, 그게 pH 농도계 또는 수분활성 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심지어는 조도계, 여러 가지 계측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교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그 냉장, 냉동 온도가 1년에 한 번씩 검교정도 하셔야 되지만 매일 검침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본도에 가가지고 찍어보고 하진 않지만 냉장, 냉동 판넬의 온도계 검교정을 통해서 그것이 매일 몇 도인지를 보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셔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거고요.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수입니다. 용수. 그래서 강력 상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여야만 하고요. 시험 성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살균이라든지 소독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저수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물탱크를 따로 이제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청소 소독, 고압 스팀 청소를 하셔서 비포 애프터로 사진 다 찍고 기록에 남기시고 시험 성적 남기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용수 탱크의 시건 장치를 포함해서 저수조 용수 탱크의 우리 재질도 확인하시고 반기별 세척 소독 실시에 관련된 기준도 마련돼서 그것이 되고 있는지도 그 기록도 확인을 하신다. 14번은 제가 아까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원부 재료가 입고됐을 때 어떤 원부 재료든 시험 성적서가 항상 구비가 돼야 되고, 그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안정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유관, 다시 말해서 이게 전수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선별 샘플링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입고 검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검증된 어떤 그 기록물을 가지고 검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는 연일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예를 들어 농산물도 다 다른 어떤 우리 경영체에서 가지고 온다면 그 경영체마다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한 곳에서만 받으면은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가 따라와야 되는 거고, 유관검사 일지, 유관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관검사에 대한 부분과 원료 수불대장과 이것이 일치되는지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유관검사 일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료 수불부까지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부 재료 보관하는 보관 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냉장, 냉동, 저온 창고를 포함해서 냉장, 냉동 창고, 모든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원부 재료 또는 적재돼야 되는 어떤 창고의 이런 우리 재료들,
또는 어떤 그 용품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바로 그냥 밀착돼 가지고 적재돼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cm 이상의 팔레트 이상으로 이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 그냥 속포장되어 있는 우리가 당장 써야 되는 식품이다. 당장 써야 되는 우리가 일반실이나 청결실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다 하면은 밑에서보다는 최소한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밑에서 그냥 일반 창고에서 팔레트라고 한다면 뭐 제조실에서는 팔레트 2개 정도 이상으로 이격하셔서 떨어뜨려 놓으셔야 되고, 벽체나 그건 뭐 저온저장고 냉동고 포함한 겁니다. 벽체들, 천고, 뭐 바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 10cm 이상씩은 다 이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차 오염을 발생하시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 중인 어떤 우리의 원부 재료가 냉동이나 냉장 탑차를 통해서 오게 될 경우는 냉장 냉동에 관련된 기준을 우리가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 냉동 일지를 통해 가지고 관리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탑차로 오게 될 경우는 탑차 내부의 뭐 청소 상태만이 아니라 탑차의 앞에 운전석 옆에 있는 타코메타를 통해서도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기록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된다는 거고, 선행요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완제품 검사, 이 부분은 자가품질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가품질 검사가 제대로 준수돼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행요건 중에 마지막 선행요건 8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인 회수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내 제품에 문제는 없지만 내 제품이 유통기간 안에 유통되면서 변질되거나 또는 내 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불량품으로 나가게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소비자가 그것을 취해서 먹고 탈나거나 문제가 돼서 그런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당장 선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식품 적격업소에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신 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은 몇 개 안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서 잘못된 제품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확산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선조치해서 빨리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회수에 관련된 부분에 회수 조직도, 회수 프로그램들이 작성돼서 제대로 비치가 돼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들 또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따로 보관돼서 바로 바로 이렇게 밖으로 배출돼 가지고 그것이 다른 데로 유통되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잘못 섭취하시거나 만지실 수 없도록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그런 장소가 구비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폐기물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일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17개에 관련된 선행요건 부분들은 결국에는 3개의 점수에 맞춰 가지고 3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거의 50점, 51점에 관련된 부분으로 점수화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가지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8가지에 관련된 햅셉 우리 관리에 관련된 8가지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우리 햅셉 7원칙 12절차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햅셉 플랜이 어떤 거다 하는 부분, 햅셉 7원칙 12절차가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꼭 대표님들 또는 우리가 햅셉을 지금 구축하셔야 되는 많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소규모 햅셉의 구축, 다시 말해서 선행 요건 안에서도 시설 기준을 포함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정확하게 뭔지를 나머지 시간들에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선행요건 마지막 평가표가 17번째 이제 완제품 검사에 관련된 기준과 규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가 품질 검사를 준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전까지 자가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계셨었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선행요건의 8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항목이 회수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없이 출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유통기간 동안에 변질의 우려는 상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질됐을 때 소비자가 먹고 이 제품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회수 프로그램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매를 하실 때, 우리 경영체에서 판매를 하실 때 판매하셔야 되는 우리 그 협력사들에 관련된 조직도들, 연락처, 담당자,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 리스트업이 돼서 하나의 어떤 그 표로 작성돼서 부착이 돼 있으신지, 그게 준비가 돼 있으신지, 그리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크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일지, 판매일지, 거래일지, 이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언제 생산돼서 어디로 판매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판매된 그 날짜에 로트 번호로 관리되지 않은 어떤 제품이라고 한다면 생산된 날짜에 우리 거래처에 빨리 선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판매 중지를 요청하시고, 이 제품이 더 많은 분들에게 팔려나가서 더 많은 문제가 퍼지지 않도록 선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조치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시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 협력사에게 일단 통보를 하시고, 그 시나리오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구비가 돼 있으신지, 준비가 돼 있으신지를 이제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시는 거에 폐기물 또는 불량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 보관하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또 외부로 반출해서 그 외부에 반출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만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최대한 문제 안 되도록 폐기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 보관했다가 폐기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의 폐기물 관리 대장,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지, 또는 그런 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17가지의 선행요건 부분을 3점에 맞춰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거의 50점, 51점 정도 나오는데,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요건을 이제 어쨌든 평가를 하시게 되고, 최소한 43점 이상이어야지만 적합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 요건이 50점 만점이니까 거기서 43점 나오시고, 햅색 관리에서 43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86점 정도가 돼서 85점 이상이니까 적합이 나실 거고요. 35점 이상이셔야지만 보완이 되겠죠. 35점에서 43점까지가 보완이 되고, 35점 미만이면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점수를 최초 자체 검증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보시고, 그 매겨본 점수에 맞춰서 제대로 준비됐는지를 마지막 뭐 인증 심사 나오기 전에 하신다기보다는 한 달 이상 구축을 하시면서 검증을 여기에 맞춰서, 이 평가표에 맞춰가지고 검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햅셉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점, 하나에 5점으로 관리를 거의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햅셉 플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 관리점이 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CCP에 관련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CCP 결정도, 다시 말해서 3점으로 CCP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이게 CCP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 CL로 관리하셔도 되는지, 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도 척도의 정확한 CCP가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햅셉 기준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햅셉 플랜에 맞춰져 있는 CCP들이 우리 공정상에서 제대로 이게 CCP인지에 대한 검증을 인증 심사를 통해서 받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CCP에 대한 한계 기준입니다. 한계 기준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되고, 또는 만약에 우리가 인증 신청은 한계 기준, 뭐 온도라면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몇 분, 몇 초, 뭐 이런 부분에 시간을 햅셉 플랜에 맞춰 가지고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날짜부터 또 인증 심사 날짜까지 어쨌든 40일 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40일까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동안 우리가 검증하면서, 예를 들면 그 한계 기준에 시간이나 온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변경을 하셔야 된다면, 그런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적절하게 변경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 변경된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정도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공정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BP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P는 순서대로입니다. 우리 공정 순서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최초로 CCP1, 예를 들어서 이게 1C라면 C인 거고요. 1B면 B인 거고, 1P면 P인 거죠. 다시 말해서 1B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가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CCP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또는 1P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세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유형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항상 CCP의 이 네이밍은 CCP1, 그 뒤에 BPC 이거가 갖다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CP라면 CCP2, BPC 중에 갖다 붙는 거고, CCP 예를 들어 세 개가 있다면, 세 번째까지 있다면 CCP3, 뭐 BPC 중에 하나 갖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료나 액체류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금속 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CCP가 2개든 아니면 3개든 마지막이 금속 검출이 되는 경우가 뭐 일반적으로 고용 대부분이기 때문에 3P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 공정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적절하게 설정되고 관리됐는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고요. 한계 기준 설정은
유효성 평가 자료가 현장 특성에 맞춰서 반영됐는지도 이제 심사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가지를 할 건지 9가지를 할 건지 7가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뭐 유효성 평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정성 평가를 할 건지 정량 평가를 할 것인지,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 하는 유효성 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어떤 그 대장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세균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가실 수 있는 거지만, 뭐 바실리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에 우리가 우리 공정에 맞춰서, 우리 위해도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시험 성적 그 항목들은 그것이 정성으로 갈지 정량으로 갈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 정해진 부분이 유효한지, 그거대로 해도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뭐 수치 내부 그 수치에서 나오질 않아서, 검출이 안 돼서, 또는 기준 수치 미만으로 나와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위한 세균이나 어떤 그 바이러스 이런 또는 그 미생물들이 문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을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반 세균수와 대장균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효성이 정확하게 현장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검사가 됐고 반영되고 있고 거기에 논리적인 개연성이 확보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모니터링인데요. CCP가 설정되면 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니까, 모니터링이 CCP 하는 곳에 적정한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이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개선 조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도 명확하게 설정됐는지도 현장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담당자의 교육 실시라든지 모니터링을 직접 물론 우리 제품을 생산 안 하더라도 말로라도 내가 하는 모니터링 방식, 모니터링 어떤 부분들을 다 검증하시고, 이것은 결국에는 5점이 아니라 10점으로 놓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모니터링 기구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매년 유지보수, 다시 말해서 검교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계측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한 부분으로 구비됐는지, 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공인된 코라스 인증 기관을 통한 장비 검교정이 이루어졌는지, 기본 뭐 예를 들면은 탐침 온도계다 그러면 탐침 온도계의 기본 온도계는 검교정을 받으시고, 나머지 우리 온도계가 또 다른 온도계가 있다면 기준 온도계의 검교정을 통해서 공인된 검교정이 돼 있는 검교정 돼 있는 온도계를 다른 온도계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쓰는 다른 어떤 온도계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 검교정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도 표준 저울을 통해서 검교정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분동을 사서 검교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 타이머는 이제 표준 시간을 맞춰서 표준 시간에 맞춘 우리 그 프로그램을 PC에 설치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니터링 시간에 맞춰서 검교정을 받으시고 그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지들이, 그 검교정 일지들이 제대로 있는지, 시험 성적서들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한계 기준이 만약에 이탈됐을 때 개선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선 조치가 적절한지, 그 개선 조치의 결과가 제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계 기준에 맞춰져 있는 최저치와 최고치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됐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기 오작동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장난 건지 아니면 아예 고장난 건지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개선 조치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모니터링 담당자의 개선 조치 방법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준에 마련을 해 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모니터링 요원은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이게 완전히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숙지돼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그걸 또 시연을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로라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일지만이 아니라 CCP 관리 일지가 있습니다. CCP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P로 하나를 설정해 놨으면 하나, 두 개면은 두 개, 세 개면 세 개. CCP 점검표는 그 기록지는 그 기록 일지는 CCP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모니터링 이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기록되고 관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중요관리점 관리 상황에 맞춰져서 주기에 따라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했는지 우리가 그냥 그 CCP 관리일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생산할 때마다 쓰지만 월 1회 CCP 점검 검정표라는 일지를 또 써야 됩니다. 이것도 핵심 일지입니다. 그 일지가 매달 1회 한 번씩 꼭 이것을 점검했는지 그것을 작성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최초로 검증을 실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지금 지금 말씀드렸었던 전체 우리 햅셉 소규모 햅셉 인증을 위해서 25개 항목에 관련된 최초 검증, 이 똑같이 이 검사표를 가지고 최초로 검증을 해보셨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게 되고요. 검증 후 예를 들어서 개선 조치 보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면 그 작성을 해놨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CCP 점검표와 검증 점검표와 최초 검증표,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보고서 기록 관리에 관련된 일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총 25개 중에 마지막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원래 위생교육은 항상 받게 돼 있으시죠.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으신데, 그거 외에 햅셉을 구축하시게 되면, 햅셉 팀장 교육을 팀장님은 받으셔야 되고요. 16시간 기본, 햅셉 팀장 기본 과정을 받으셔야 되고, 보수 교육으로 정기 교육을 또 매년 받으셔야 되고, 최고 경영자는 관리자 교육을, CEO 교육을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EO가, 최고 경영자가 햅셉 팀장 교육을 이수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CEO 교육은 이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종업원, 우리가 햅셉 팀원들 팀원 교육, 정기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수료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공인되어 있는 식약처 지정 햅셉 교육기관을 안 가셔도 실질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연간 교육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이면은 12번,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2번의 교육 내용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월 1회 종업원과 햅셉 팀장을 포함해서 종업원 또는 공인된 이런 기관의 강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촌융복합 인증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을 안 하셔도 현장 코칭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이 종사적 교육 일회 이런 것들을 교육을 또 실시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셔서 교육 일지들을 마련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달 하셔야 되는 교육 일지에는 교육 내용들, 참석자들 이름과 사인, 그 다음에 그분들 교육하는 내용들, 교육하는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일지에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5점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는 이것도 50점을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43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점수가 3점, 2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 대부분 조금 미흡한 것은 이렇게 점수를 깎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85점에서 90점 사이 또는 90점 언저리 90점에서 92, 3점, 95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증 심사가 다 끝나면은 점수를 꼭 확인을 하시고 어떤 부분의 보완,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들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셔서 인증을 받으셨다고 해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하셔가지고 경영체 쪽에다가 인증서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완을 해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조사평가 이제 시각청에서 나오는 조사평가에 문제 안 되도록 보완되고 그것을 잘 관리되고 유지된 걸로 이렇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앱셉 평가는 소규모 앱셉의 인증은 이 25가지 항목에 관련돼서 인증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점수표가 바뀐 지금 상황에서는 인증원 분들의 심사원들이 조금 더 편한 부분보다는 인증 경영체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는 굉장히 인증을 받으시는데 점수를 받기에 좀 더 사실은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시설 부분을 구축하시는 내용들, 그 외에, 우리 강의 내용 안에서, 하나씩 인증 평가에 관련된, 인증 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맞춰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다음 강의를 또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